그렇게 많은 후회 중에서 진화이스 넘버원 후회, 진짜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는 것 한 가지 소개할게요. 진짜 집안 대대손손 물려줄 그럴 보물을 하나 발견을 한 거죠. 그게 뭐냐면, 안녕하세요. 진아이스입니다.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부동산 때문에 좀 더 심란하신지 아니면 방향을 잘 잡아가고 계신지 오늘은 저는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. 내 집 마련, 내 집 마련 하고는 싶지, 해야 되지. 그렇다고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사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는데 돈도 너무 없고 내 직장 가깝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아파트는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넘사벽이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모아도 살 수 있을까? 10년 뒤엔 또 집값이 오를 테니까 영원히 못 사겠네? 이런 마음인 거죠. 그럼 내 돈이 살 수 있는 걸 보라 했으니까 내 돈이 살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하고서 좀 클릭 몇 번 해봤더니 아, 이런 아파트는 내가 사실 지금 집이 없어도 사고 싶진 않다. 그냥 전세나 잠깐 살고 내 돈, 내가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이 돈 주고 살 아파트는 아니다. 이런 마음인 거죠. 그쵸? 요즘 날씨도 너무 더운데 회사는 또 왜 그렇게 바쁘고 부동산은 너무 어렵고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잘했을까요? 이런 때가 없었을까요? 부동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또 힘들고 왜 없어요? 당연히 있었겠죠. 저는 부동산이 너무 무서웠어요. 지날스가 부동산이 무서웠다. 제가 무허가 주택에 전재산 전세를 넣고 저희 전재산이잖아요. 그때 6천이면 전재산이었거든요. 그 무허가 주택에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면서 아, 나도 공부를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런 집이나 계약하고 그래 지금은 전세 살지만 내가 열심히 모아서 청약 당첨하면 나는 정말 좋은 동 좋은 층 될 거고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책처럼 될 거다 그런 꿈 꾸면서 부동산 너무 무서워서 청약 하나만 매달리던 시기가 있었죠. 그리고 내 첫 번째 집은 정말 완벽하게 물론 청약으로 꿈을 꿨지만 아마 매수를 했어도 이렇게 기가 막힌 곳에 정말 금매로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사야지. 정말 신축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꿈 저도 꾸고 있었죠. 물론 저의 시작은 조금 달랐어요. 아이가 아프는 바람에 이렇게 야무지게 집을 못 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을 사긴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기라고 하죠. 그때 상황을 잘 돌아보면 그것도 역시 핑계다. 제가 어떻게 집을 샀냐면요. 아이가 아파서 좀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으면 내가 사는 도시에 좀 더 좋은 곳을 다 돌아볼 수도 있어요. 공기도 좋고 이런 곳. 근데 그냥 차로 한번 지나가 본 동네. 여러분 중에 저처럼 집 사는 분 있을까?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집 안 산다 하시는 분 다 최소한 저보다는 낫다. 그 동네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물건을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해서 1시간 정도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. 그리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저렴했어요. 1,000만 원도 채 안 됐나? 지금은 보면 1,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지금은 알죠. 그때는 몰라서 그 단지도 제대로 안 가보고 단지 배치도 보고 몇 동에 있는 거. 물론 그때 분양권 상태니까 집을 가볼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최소한 거기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어보고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. 부동산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성의 없이 그 비싼 몇억 하는 집을 첫 집을 그렇게 매수를 했죠.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잘했어요. 왜냐하면 어쩌면 저는 그 집을 사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는 최고로 좋은 집에 청약당첨 될 거야. 아니면 내 돈이 가진 것 대비 최고로 좋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아마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집을 못 사지 않았을까. 특히 청약에 떨어졌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좋지 않은 집일지언정 내 집이 생기고 나서 너무 좋았던 점은 뭐냐면 안정감. 전세 살아보신 분들 월세 살면서 아시죠? 계약갱신 청구권 있으니까 4년 동안 걱정 없다고 마음 편안하십니까? 집에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받고 그쵸? 내가 이 집을 꾸미고 싶어도 본전 생각나는 거죠.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공을 들여. 내 집도 아닌데.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, 그렇죠. 4년 다 살 수 없어요.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
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내 집이 아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붕 뜬 것 같은, 저만 그래요? 여러분 안 그래요? 붕 뜬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, 그렇게 전세를 좀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막 이사를 나가야 되면, 전세값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한다든지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되죠. 그리고 그때 다시 내 돈에 맞춰서 전셋집을 알아보자니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곳에 살게도 되고,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,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사는 동안 산 옆에 있으면 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특히 아이 건강을 위해서 산 바로 앞에 있는 동을 매수를 했거든요. 와, 정말 물 먹는 하마로 감당이 안 돼요. 그땐 제습기도 없었거든요. 그런 집에 살면서 그래도 한 1년 6개월 지나는데 남편한테 그랬어요. 자기야, 그래도 누가 이사 가라고 안 하니까 너무 좋다. 그치? 집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이렇게 여러분, 지금 시장이 어수선한 때 생각 정리를 한번 해봐요.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최소한 내 집 한 채,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.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우상향이거든요. 그것만 봐도 그렇고, 저는 그거를 둘째치고라도 투자 목적을 아예 싹 빼도 내 삶의 안정성, 특히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그래요. 아이들에게 우리 집, 또 아이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학교에서 또 좋은 친구 관계 맺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공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집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잠깐, 저 초보 시절에 첫 집도 잘 못 샀죠. 그쵸? 결론적으로는 그 집 덕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그럼 저 초보 시절에 정말 잘했던 거, 그리고 정말 못했던 거, 그렇게 하나 짚어볼게요. 정말 잘한 건 집을 잘못 산 다음에 신세 한탄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,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책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여러분,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책 100권씩 읽어야 되고 그런 거 저는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봤어요. 그래서 다양한 책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서점이랑 도서관을 이렇게 갔고, 새로 나온 책들을 보기 위해서 서점을 갔어요. 도서관에 가면은 새로 나온 책을 따로 체크하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집 말고 그 다음 집을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어요.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.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찾아낸 것보다 잘한 거는 뭔가 실행을 한 거예요. 그게 여러분 책이 될 수도 있고요. 여러분 임장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. 꼭 책이 먼저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큰 그림을 보고 크게 실수하기 전에 간접 경험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땅 투자가 더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전원주택에 대한 꿈도 있었거든요. 겸사겸사. 그래서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또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좀 보러 다녔어요. 그런데, 이건 진짜 아니다.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. 특히 제가 집을 한번 잘못 사 보니까 사지 않았으면 좀 환상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. 토지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. 그런데 집을 한번 사 보니까 이거를 토지를 사서 집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일이 얼마나 많고, 그리고 진짜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진짜 집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까지 다 견적을 받아봤어요. 그랬을 때 정말 아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접은 거죠. 그러고 진짜 차선책으로 보였던 재개발 재건축. 이거 대비 얘는 너무 괜찮다. 이게 보이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땅 투자를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진짜 임장 가고 물건을 받아보고 또 건축 상담까지 받아보지 않았으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점이 되게 미미하게 보였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된 거죠. 그렇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20년 거의 다 됐으니까.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한 건 뭐냐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있죠. 임장. 저는 지금도 약간 구식인데 한동안은 이게 너무 구식이어서 이게 안 좋은가 했는데, 아니 웬걸요? 임장을 직접 가서 지역을 보는 것도 물론이고요.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소장님한테 나올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브리핑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직접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. 진짜 좋은 물건은 시장에 네이버에 잘 안 나오거든요. 그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. 왜?
첫 번째 집 사면서 또 그 집에 살면서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후회했겠어요. 아우, 이 등신같이 내가. 아니, 거기를 가보지도 않아?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 볼지언정 동네라도 가봤으면 어땠을까?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학교까지 아니면 메인 상가까지 가는 거리 같은 거라도 걸어보고 차로도 가보고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낼지. 물론 그때는 우리 애가 너무 어렸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겠죠. 그렇지만 가보면 달라지는데. 그래서 거기서 뼈저리게 배웠어요. 그 산 옆에 우리 집에서 불편한 거 다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지? 입지도 모를 때 그걸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다닌 거죠. 와, 여기는 슈퍼도 아니야. 백화점을 걸어가. 백세권이란 말도 없을 때요. 상가가 너무 멀어서 불편한데 살아보니까 백화점을 걸어간다? 이건 기절할 일이다. 너무 좋다. 학교가 안에 있어? 이 단지 안에? 너무 좋고 지하철역도 너무 가까워? 와, 우리 집이 없는 거 다 갖고 있네?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게 첫 번째 제재 투자 빌라 계약하는데 빌라 정말 한 50개 넘게 봤어요. 그렇게 보러 갈 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. 임장 가서 물건을 보는데 무서웠어요. 지금 낡은 걸 봐도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. 어떤 집은요, 벽에서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뚝뚝뚝 벽에서 천장도 아니에요. 누수가 얼마나 심하면 그런 집이요. 너무 싸죠. 너무 싸. 정말 한 1,000만 원, 2천만 원도 안 들어요. 내가 사는데. 이런 집에 누가 전세 들어올까? 그런 거를 보고 오는데 거기서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소장님 이런데 누가 살아요? 근데 저 초보 땐 그랬어요. 아, 이런 거 전세 싸게 한 200만 싸게 해도 금방 나가요. 그때는 소장님이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더라고요. 이렇게 열심히 임장을 다녔어요. 그런데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. 여러분 후회되는 거 많죠. 왜? 집 안 사고 있다가, 그때 내가 쓱 지나가면서 부동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종이로 이렇게 써붙인 거. 안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밖에 써붙인 매물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, 이 정도는 내 돈으로도 사겠다. 언제든지 살 수 있겠네? 이러면서 안 샀던 거 후회 많이 되시지 않아요? 저도 되게 많아요. 소장님이 브리핑해준 물건 중에서 내 그 초보 눈에 이건 전세 맞추기 힘들어. 이건 뭐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제재 물건이 다 그렇지, 그죠?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그리고 후회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. 그렇게 많은 후회 중에서 진화에서 넘버원 후회, 진짜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는 것 한 가지 소개할게요. 뭐냐면 규제가 무서워서 규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. 너무 규제 때문에 피곤해서 이제 부동산 진짜 투자 안 한다. 이러고 모두 싹 팔아버렸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. 임대사업자 내서 다 담아놓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살았어요. 그냥 전세 돌아오는 것만 신경 쓰고 노력해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네.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웬걸 제가 임대사업자 내고 딱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어요. 제가 한참 투자할 때가 세계 금융위기 그때 그 시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겠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는 거죠. 1주택자 물건을 사면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면 지금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거죠. 와, 전 진짜 그거 보고 그게 한시적으로만 딱 있었어요. 기가 막힌 거죠. 내가 잠깐 한 1년 정도 쉬었나? 많이도 안 쉬었어요. 일이 너무 많았냐? 그것도 아니야. 그냥 정부한테 화가 난 거죠. 그러면서 제가 크게 배웠어요. 아니, 정부한테 니까짓게 화내야 정부는 눈썹 끝도 꼼짝 안 합니다. 그럴 필요가 없더라. 시장은 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그 1년 새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도 다 지나간 거 업데이트하고 세금 변한 거 없나 체크하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따라잡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진짜 집안 대대손손 물려줄 그럴 보물을 하나 발견을 한 거죠. 그게 뭐냐면 투자,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걸 멈추지 않겠다. 꼭 투자를 한다는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. 어떠한 정책들이 새로 나오고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나름 예측도 해보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고 또 예측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이 뭐 규제책이든 부양책이든
나한테 어떤 영향이 되는지,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,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자산에 적용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적용하는 거죠. 그거가 시장의 직접적인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이후로는 쉰 적이 없냐? 네,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. 조금 느슨하게 할지언정 정말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한 적은 없고 꾸준히 경제신문 보고 부동산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가 확장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, 세계 경제, 내 자산에 영향을 다 주더라. 그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요즘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최근에 종부세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종부세 특히 이제 주택 한 채 갖고 있는데 너무 똘똘한 50억, 70억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지방에 뭐 자잘한 거 뭐 다섯 개, 여섯 개 갖고 있어서 뭐 30억, 40억 되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불합리함이 합리화돼야 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정부가 움직일 수 있어요.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,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 보고 있고요. 여전히 관심 있는 지역, 날이 너무 더우면 전화임장 다녀왔던 곳에 또 전에 물건 브리핑 받았던 그 소장님하고 전화임장으로 물건 나왔는지 시장 분위기 알아봅니다.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날씨일 때는 관심 있는 지역 여전히 가봅니다. 그리고 항상 하는 것, 부동산 기사, 신문 기사 꼭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가요. 그렇다면 아직 내 집이 없거나 이제 집이 한 채 정도 있어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가 볼 땐 아직 나는 부동산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너무 큰 욕심은 좀 비웠으면 좋겠다. 어쩌면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떤 집을 한 채 새로 사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려는 꿈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. 살던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좋은 새 아파트 한 채 좀 얻고 싶다. 이런 마음이어서 내가 새로 매수한 게 정말 빨리 상승하고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고 내 돈 넣은 거 대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런 걸 찾은 게 아니어서 어쩌면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지금 집이 없는 분은 내 직장 동선 조금 고려해서 내가 내 돈 주고는 사고 싶지 않아. 너무 그런 곳은 일단 빼고요. 또 내가 아는 너무 넘사벽인 그런 것도 빼고 한 중간급 중에서 꼼꼼하게 좀 알아보면 어떨까. 그래서 첫 번째 집부터 대박나게 성공하겠다. 요걸 조금 비우고 가장 적당한 곳. 물론 지금 당장 사는 건 조금 기다리셔도 되겠어요.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잠잠하고 또 가격대가 내리는 곳도 있고 물론 대출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곳은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도 해요. 그것도 여러분이 계속 알아보시면 초본데도 보여요. 부동산 갔을 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소장님이 여긴 대출 규제하고 상관없어. 여기는 한 3, 4억만 대출 받아도 충분히 들어오고 늘 수요가 있으니까 요즘 부쩍 더 문의가 있던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우 대출 규제 때문에 요즘 전화 한 통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요것만 듣고도 바로 구분이 되거든요. 이렇게 차근차근 내 집을 찾아가세요. 한 번에 하늘에서 진짜 좋은 아파트가 뚝 떨어지게 그런 요행수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사실 집을 한번 매수를 하고 집에 살아보시면 안정감도 배우지만 내 집의 단점 누가 제일 잘 알아요? 내가 알아요.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할 만한 그런 지역 찾으시면서 반대로 내 집의 장점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.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더 보이잖아요. 그러면 내 집의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 더 상급지 알아보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집 매도한 가격에 열심히 모은 그 돈으로 갈 만한 그런 곳 알아보시면 어떨까? 네, 시장이 조용하니까 조용히 차분차분 그 공부만 멈추지 않으시면 돼요. 그 공부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함께 하면 되고요. 저희 둘째가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기숙사 여름 학기를 들어가가지고 카페테리아가 운영이 안 돼서 먹는 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. 샌드위치 하나? 이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그런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.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들 엄마가 한번 갈까?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사실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있을까?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오라면 가야죠. 그쵸? 근데 우리 아들 대답이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. 엄마가 와서 뭐 하게? 엄마가 여기 오면 뭐가 달라져?
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. 여기 와서도 엄마 호텔에 있을 거고 밖에 나가서 외식만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갈 거야. 내가 집으로 가야지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. 우리 아들이 내가 집에 가야지. 이거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. 집에 가서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리고 내 방에서 다시 또 뒹굴뒹굴도 하고 왜? 그게 집이니까. 그게 집인 거예요, 여러분. 그쵸? 우리가 말하는 홈, 가정. 집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한 내 집을 잘못 사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몇 년간 모은 그 돈을 헛되이 썼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공부 같이 합시다.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을 몇 천억 번을 했어요.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하고 같이 공부해요. 특히 저희가 멤버십에서 공부하고 과제한 것들 사실 멤버십만 보게끔 카페 카테고리를 따로 하자는 말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굳이 뭘 누구나 오시면 열심히 손품 파른 거, 임장 간 거, 다 올려진 것들 그냥 다 보실 수 있어요.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우선 카페에 올려놓은 거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. 더운 여름 너무 무리해서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을 꾸준히 하는 거. 그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.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똘똘한 내 집 마련하고 이후로도 그 자산 관리를 아주 잘 하실 겁니다.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. 오늘도 미라클